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 7시 4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범죄자들끼리의 검은 야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동맥은 아니었고 정맥이라고 합니다. 경동맥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회복 중이다. 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행한 사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쪽, 이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났으니까, 부산 쪽의 의료인, 양승호 박사입니다. 그 양승호 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박주신 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의료 기록이 조작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신 양승호 박사가 지금은 부산에 내려가 계십니다. 그 부산에서 양승호 박사가 이런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양승호 박사의 견해입니다. 오늘은 부산 의료가 상처난 날입니다. 조그마한 상처 부위 치료조차 부산대 수준을 못 믿어서 맡기지 않는 야당 대표가 속한 정당에 부산 시민이 표를 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여기 부산대학 병원의 의료 수준, 그러니까 외상 의료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라고 그럽니다. 아주대학 다음이라고 그러고요. 이것 때문에 좀 의료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섭섭해, 특히 부산 쪽 의료인들이 섭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겨레가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한겨레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커터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송영길 정치인 피습 역대 사례를 보니 라고 하는 오늘 아침 새벽에 쓴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요.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신촌 쪽이었을 겁니다. 그 지방선거 유세 때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대표죠. 커터칼로 피습을 당해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방문해서 피습당한 일과 관련해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조명되고 있다.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괴한의 습격을 받는 등 정치 테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하는 것을 두고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많다.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의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열린 5월 31일 지방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성 지 아무개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숨기고 있던 문구형 커터칼을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휘둘렀고 박 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이 11cm 찢어져 60여 바늘을 꿰맸다. 지방선거 열하루 앞에 벌어진 이 사건은 야당의 열세였던 선거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도중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전은요? 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 선거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테러로 인해서 그때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당이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분석을 한겨레 신문이 했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주동식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주동식 씨의 글입니다. 2006년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박근혜 총재 커터칼 상해 사건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번 이재명 상해 사건도 그 사건이 재판이 될까? 어쩐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내 혼자만의 느낌일지 모르지만 어쩐지 너무 뻔한 수작 같다. 그냥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랄까. 무엇보다도 선거 판사에 영향을 끼칠 더 중요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느낌이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더 굵직한 이슈들에 금방 파묻히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주류 친명계는 표정 관리하느라 힘든 것 같은데 이번 총선은 그리 간단치는 않을 거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주동식 씨의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테러 사건으로 이 정치적인 이득을 이재명이가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물론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잔인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정치판에서는 그것을 유리냐 불리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반대당 국민의힘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오근호 대표가 비난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SBS에 출연한 것 같아요. 한동훈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치 제가 피습을 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시했어요. 거기에 대해 오건호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범죄 원팀의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이 피습 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달라고 한동훈이가 떠들고 있다. 자신이 선거 범죄의 공범, 주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양정철,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과 부정선거 범죄의 원팀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윤석열이 집을 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 돕는 공범들의 본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오근호 대표의 날카로운 분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견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어요. 범죄자들끼리 OK 목장의 결투라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OK 목장의 결투의 영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건 실화입니다. 서부개척 시대의 실화이고, 유명한 이 악당들과 보안관이 싸우는 결투, OK 목장의 결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보안관이고 한쪽은 악당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OK 목장의 결투는 모두가 다 범죄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범죄자고 그리고 한동훈이도 범죄자라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범죄자들끼리의 야합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이가 이제 이쪽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으니까 저쪽 이재명이하고 아주 멋있는 이런 결투를 할 거야. 이런 OK 목장의 결투를 할 거야.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들으시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가 다, 지금 한쪽은 보안관이고 한쪽은 악당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OK 목장에서의 결투는 양쪽이 모두 범죄자라는 겁니다. 범죄 혐의로 보면 한동훈이 쪽이 훨씬 커요. 그들은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현역 대통령을 낙마시킨 내란범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블릿 PC가 한 대가 아니에요. 한 석 대 정도 고용태가 갖다 줬다는 것, 그 다음에 JTBC가 갖다 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시호가 갖다 준 것, 이렇게 태블릿 PC가 석 대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나라 태블릿 PC는 자꾸 새끼를 친다. 여러분, 새끼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태블릿 PC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만들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세 번째 태블릿 PC를
새끼를 치게 만들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필요했을까? 왜 자꾸 태블릿 PC가 필요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고영태가 준 태블릿 PC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석희가 준 태블릿 PC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습니다. 뭐 이런 거지. 뭐 돈을 주고받았다,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 한 모밀 되어 있는 특검에서는 이거 그대로 두면 탄핵직 통과 못하니까, 탄핵 인용이 안 되니까 어디 뇌물로 엮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태블릿 PC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 번째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 하여금 제3자 뇌물죄, 야 최순실을 도와주라 라고 해서 3자 뇌물죄를 엮을 내용이 그 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문기사 보여드립니다. 2017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최순실 제2 태블릿 PC 삼성 지원금 자료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특검의 장시호 변호인이 이미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박영수 특검팀이 기존에 공개된 것과 다른 최순실 씨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에서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전자우편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해달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근데 이 태블릿 PC가 얼마나 엉터리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태블릿 PC 또 새끼를 쳤으니까. 그 태블릿 PC 지금 장시호가 제출하고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보고 지원 많이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태블릿 PC 주인이 누구예요? 즉 개통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특검보가 아마 이규철인가요? 개통자가 뭔지도 모르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해요.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여드릴게요. 특검 수사팀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것이란 태블릿을 꺼내들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 두 개란 얘기입니까? 하나는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아서 쓰지도 않는 그런 이미 제출했죠. 그러나 특검은 대통자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무작정 최순실 것이라 주장하다가 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다. 네, 한국경 예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 확인한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내서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는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확인하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통자가 이제 능력을 사용한 것 PC인데 그 개통자 명의 정도로 명의를 확인이 됐냐면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개통자가 예, 개통자도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자, 여러분. 최순실 거라고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진짜 태블릿 최순실 거 맞아요? 소유주 확인했어요? 그 돈을 누가 냈어요? 태블릿 PC 그 이메일 주고받았으면 통신사에다 돈을 냈을 텐데 개통한 그 개통자는 누구고 돈은 누가 냈냐 그랬더니 아이고 글쎄 그건 아까 버벅거리는 거 봤죠? 버벅거리는 거. 우리나라 검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무식해요. 증거를 조작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했어요.
나중에 그 이메일 주고받았다는 그 내용보다 그 태블릿 PC는 나중에 출시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오기도 전에 증거 조작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아직 나오지도 전에 태블릿 PC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자, 지금 그 태블릿 PC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손석희 태블릿 PC는 이미 대법원에서 어제 의제 돌려주라고 판시했어요. 두 번째 장시호 PC는, 장시호가 제출한 PC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감옥 간 거고, 그것 때문에 최순실씨가 감옥 간 그 두 번째 태블릿 PC를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법원 1심 법원에서 2심에 가 있습니다. 근데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왜 못 돌려주냐 했더니 어디 가는지 모른대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최소원인을 구속시킨 그 태블릿 PC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꼬라지예요. 여러분,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해요. 무식해요. 정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사는 길은 뭐죠? 타협하는 길입니다. 이재명과 타협하는 길입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은 자기가 나라를 살리는 길을 지금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일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 전에 이 가짜로 만든 태블릿 PC가, 장시호 PC가 그 일지를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2017년 1월 10일 날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이거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입니다 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12일 날 이틀 뒤에 이재용이를 소환해요. 그 16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물론 기각됐어요. 영장이. 왜냐하면 이재명이처럼 커다란 거물급을 잡아 넣어야 다른 재벌들도 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재용이 같은 거물급이 감옥에 보내야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내기가 유리한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나 결국 이재용이는 구속됐습니다. 이재용이는 구속됐어요. (2001년 1월 18일) 날 국정농단을 했다로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가짜로 만들어진 태블릿 PC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 회사가, 사모펀드가 맞아,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이재용이가 삼성물산하고 그 다음에 제물적 합병,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내가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해. 그래갖고 결국은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300억을 몰아내라.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에서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 등 1,300억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 외국계 회사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거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1,300. 우리나라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지금 금융감독 원장하고는 이복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 무슨 얘기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되지. 대한민국이 망하건 이건 나한테 상관없어. 정권만 잡으면 돼. 이게 박용수, 윤석열, 한동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공천관리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무슨 사건인가요? 그게 왜 한동훈이 좀 구속시키고 그러려는 사건에서 이분이 좀 반대 의견을 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신세를 지은 거죠. 자, 이 공천관리위원장에 또 법조인을 써요.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이죠.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편만 믿는 거야. 같은 법조인끼리, 검찰, 법조인 이런 사람만 믿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대요. 이 사람이 양창수 전 대법관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될 것이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검사들 사표 다 내놨어요. 검사들 공천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법조인 공천하는 겁니다. 이번 40선거에서 4월 10일 국민의힘 선거는 아마 대부분이 검사, 판사 출신으로 채워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사, 판사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제가 보니까 가장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이 검사, 판사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양창수 대법관은 우파이며 존경받는 법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도 알아요. 이분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그러나 이분도 같은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같은 법조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조 카르텔이 아니에요. 이분은 판사 이런 분들, 검사, 판사는 과거 지향이에요. 누가 죄를 졌어 안 졌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미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검사, 판사라는 겁니다. 이분이 훌륭한 판결을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얽매여서 그 자신의 과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신의 잘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자신의 과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한동훈이를 대표로 만들고 한동훈이 자기도 또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봐줬던 양치 전 대법관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어제 SBS에 나와서 여러분 마치 자기 자신이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동훈이 이재명과 열심히 싸워주기를 기대하지만 둘 다가 범죄자예요. 이재명이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한동훈이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국민들이 속고 있어요. 이재명의 지지자도 속고 있고 한동훈의 지지자도 속고 있고 다 속고 있어요. 그 둘은 싸우지 않고 싸우는 척하면서 검은 거래를
검은 야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보세요.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잡아놨나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경호원 60명씩 데리고. 아방궁이 있던데요, 거기. 속았잖아요, 여러분. 속았죠?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잡아낼까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한동훈이 잡아낼까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한동훈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건 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만 피해자다. 그들은 검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저희 집에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도착했어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도시락보다 큰 3개의 이재훈의 고기곰탕이라는 3개의 팩이 나왔고요. 이 팩을 윗부분을 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맑은 우유 색깔을 띤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냄비에 넣고 파 이런 거 하고 해서 끓이면 곰탕이 되는 겁니다. 주문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네이버에다가 이재훈의 고기곰탕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010-2272-3864입니다. 거기다 문자 이상로라고만 치시면 저쪽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몇 개 주문하실 겁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전화가 올 겁니다. 가격을 많이 깎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탕 좀 많이 드시고요. 가격이 이렇게 썩 비싸지 않으므로 다른 분에게도 친구나 친척분에게도 좀 사서 선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탕 광고를 의뢰해 주신 이재훈의 고기곰탕에 대단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직 뉴스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하원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정계 아웃사이더 출신으로서 두 대통령 의외로 잘 통할 수도 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를 드디어 조선일보가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확산 원리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에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1cm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는 1차 임기 때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신속한 핵무장으로 북한에 맞서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커다란 업적을 쌓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처럼 언제든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핵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우리는 일본과 동시에 공동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선일보가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기사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북한이 올해죠. 올해 선거 4월 10일 선거에 따라 맞춰서 도발할 것이다. 도발하라! 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다고 그러죠. 부하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도발도 있고 뭐 그렇지만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북한으로서는 손쉽고 비용이 들어가지는 도발은 우리나라 사전선거에 개입하는 도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어떤 도중도 어떤 신문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 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서해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제2천함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했지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조선일보가 제 주장에 동의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5번째, 금융전산망, 투개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드디어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보다 한 2주 정도 늦어요. 저는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도발 가운데 뭐 백령도, 연평도 국지도발, ICBM 발사, 하마스식 테러 주민 납치, 그 다음에 전술 핵탄두 실험 발사, 이것보다도 가장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고 손쉽고 효과적인 공격이 이 투개표 관리 시스템, 사전선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저는 2주 전부터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보다 2주 늦다는 겁니다. 아직 다른 신문 중앙과 동아는 아직 이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유근희 씨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유근희 씨 조선일보 광고를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낙연 분당 참 잘했다. 이재명 일당과 결벌하는 것만으로도 이낙연은 분당하기를 참 잘했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낙연 신당에 권고한다. 진보 신당 창당은 발전적인 사태의 진전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사기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 극도의 불쾌함과 혐오감, 이 병증을 일단 꺼내내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이낙연 잘했다. 그리고 소리쳐서 외쳐주고 싶다는 것이 유근일 주필의 견해입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 진보신당, 이낙연의 진보신당은 이런 일을 해라. 첫째, 북중로 유라시아 전체주의 동맹에서 벗어나라. 둘째, 5.18 허위의식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잘라버려라. 셋째, 전체주의적 좌파에서 민주적 좌파로 혁신하라. 넷째, 국가 통제 경제, 퍼주기 포퓰리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기업에 대한 적대의식을 벌쳐라. 5번째,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온건 합리 진보로 나가라. 6번째, 실용적 준법적 노동정책, 선택과 집중의 복지, 적정한 젠더, 청소년 정책, 적절한 기후변화 대책, 과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유근일 주표의 조선일보 광고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유근일 씨 오늘 광고 내용에 거의 다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외부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조기숙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조기숙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지내버립니다. 조기숙 씨가 제3당에 나와야 된다. 시대정신 대변자가 총선의 승리다. 양극화된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일당과 이당 공천하면 당선이니까 민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보수, 공천해주는 사람에게만 쫓아다니는 것이죠. 제3당에 나와서 거대 양당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재보궐선거는 오롯이 정부와 야당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만 총선은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총선에선 여당 못지않게 야당의 비전도 중요하다. 시대정신은 그 시기에 국민이 강한 불만과 욕구가 분출하면서 편출한다. 선거의 핵심은 경쟁이다. 그래야 의원이 공천자가 아니라 민심에 충성하게 된다. 제3당은 안전지역 구도의 경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안전구도, 그러니까 공천이권으로 당선이라고 하는 1당과 2당의 안전지역 구도의 경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양극화된 정치를 타파하고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다.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3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 3당의 선두주자인 내일로 미래로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들어가셔서 강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옥회 매국장의 결투가 둘 다가 범법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란 범이냐 파람치 범이냐의 차이지 둘 다 범법자야. 둘 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국민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일로 미래로에 모여있고 반드시 원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많이 다운에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게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 정당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후원을 못 받지만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업계좌로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1당과 2당을 그냥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1당과 2당이 범죄자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래로 같은 건전한 제3당이 출연해야 합니다. 원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적 자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그리고 또 이번 연초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가 010-8912-487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신지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 건전한 3당의 출연을 원하신다면 내일로 미래로의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짜는 없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